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오후 11시 27분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 사실 오늘 제가 연기금 대상으로 해서 좀 세미나를 좀 갖고 왔어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했었고요. 연기금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좀 열었는데 삼성전자의 이 HBM 3E에 대한 부분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쵸?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조금은 쉬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 기관 외국인의 수급 동향은 어떠한가? 이 부분도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네요. 과거의 주가가 분명히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근데 재차 하락하고, 상승했던 적이 있었고, 재차 하락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 재차 하락하지 않고, 요만큼 조정받으려고 하면, 이날도 어땠죠? 급등 나왔죠, 사실.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해서 급등. 아마 이 부분에서 와 세다라고 해서 다 쫓아갔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해답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타짜한 교수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랄까요? 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동반 성장할 거다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타짜한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 수급적인 부분도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편하겠네요. 자, 보게 되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되었다 막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어땠죠? 이탈된 거 없어요. 잘 보세요. 이 부분 보면 1300만 주 들어와 있죠? 근데 지금 이걸 이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결국은 여기서 들어오면서 200만 주의 매도, 200만 주의 매수. 예, 이건 큰 의미 없어요. 예, 외국인들은 일단은 위로 보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공매도 잔고를 보게 되면 사실 22만 주, 공매도가 뭐죠? 빠진다에 베팅하는 수급이죠. 음, 이 부분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뜻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좀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왜 금요일은 이렇게 빠졌을까? 그쵸? 왜 이날은 마이너스 3%에 올랐을까? 그쵸? 이 부분에서는 사실 그 중국 쪽에서 어떤 기자의 의견으로 엔비디아는 업체 아시는가요? 예. AI 반도체. 미국에서 젠슨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젠슨왕. 예, 이분이 이제 엔비디아의 최대 주주인데 이 삼성전자의 HBM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과거에 5G에서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HB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을 수주를 줄 건가 말 건가. 그죠? 요 부분에서 수주 줄 거다라고 해서 중국 기사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3%에서 쫙 끌어올렸어요. 시장보다 강했죠. 그죠? 근데 이날 빠진 것은 엔비디아가 연일 급락했어요. 그 삼성전자의 몇 배나 되는 종목이 미국에서 계속 빠졌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 이제 지지부진했고 코스피 지수도 역시나 1% 정도 급락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의 주가의 손 일으켰죠. 사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금리 인하는 내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없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목표가 저는 일단 신고가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자, 댓글로 여러분들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한번 꾹꾹 달아보시죠. 왜요? 신고가 갈 수 있다니까요. 자,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표면적인 사실은 2795포인트에 와 있지만 3000포인트는 넘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3000포인트 넘을 수 있다고 봐요. 왜? 삼성전자 하나로도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게 되면 3000포인트 돌파합니다. 왜? 전체 시총의 30% 이상이니까. 그 뜻이 뭐죠? 우리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봐야 삼성전자 하나가 30%예요. 다른 거 다 빠져도 얘만 들어올려도 지수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사실들 네, 처음으로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좀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운 자료보다는 좀 쉬운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삼성전자는 이 고대역 반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이미 내년에 HBM4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E라고 해서 HBM3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은 지금 양산에 들어갔어요.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3E라는 부분이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아, 맞아요. 이 부분이 5G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4G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HBM4라고 하는 건 뭐예요? 6G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실제로 7월 9일자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고대역 반도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로 쌓아놓을 수 있다는 걸 공개했다는 건데 잘 보게 되면 우리 이 하나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생산입니다. 생산. 이건 메모리 뭐예요? 기억, 패키징, 합치는 거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장점을 앞세우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얼마나 잘 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HBM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HBM이 여러 가지 설명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19일 어제 날짜로 삼성 엔비디아행 HBM3 양산 평택 4공장 D램 전용 전환된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과연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HBM은 무엇인가? 정말 어려운 말 많이 하던데 쉽게 좀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주린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댓글로 신고가라고 해서 한번 적어보시죠. 신고가. 신고가. 적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하셨어요? 오케이. 자, 뭐냐면 우리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서로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반도체라는 게 민감해요. 아주 민감해요.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이 구독하고 계실까요? 예. 민감합니다. 여성 피부처럼 톡하면 터질 듯한 그대처럼.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벌려놔야 되는데 이걸 붙이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정말 좋은 획기적인 반도체가 되겠죠. 이제까지는 이 부분이 상용화될 수 없었어요. 왜냐? 10대를 만들어내게 되면 실질적으로 4대 빼고 6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격은 많이 드는데 효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원래 이 HBM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걸 계속적으로 했던 기업이 어디죠? SK 하이닉스였어요. 2017년도에 실제로 처음으로 이 부분을 도입을 했고요. 근데 이 SK 하이닉스도 돈이 안 되는구나, 수율에 보장이 없구나라고 해서 포기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완전 신고가를 냈죠. 왜? 제일 먼저 만들어냈다는 프리미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이 하이닉스를 넘기기 위해서 반드시 이 HBM을 성공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요. 이걸 옆으로 놓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붙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데이터를 내보낼 때 빠른 속도로 전송이 되겠죠.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겠죠. AI 인공지능이 왜 요즘 유행이죠?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얘기 들어보셨죠? 한 국가의 전력을 맞먹게 한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고 많은 반도체를 필요해요. 스스로 연산 처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쌓아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붙여놓네요.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점만 같은 그대. 근데 이거를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왜 하이닉스를 원치 않고 삼성을 원했을까요? 종합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메모리, 그 다음
파운드리, 그다음 패키징.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이왕이면 네가 해보는 거 어때? 할 수 있지 않니? 그럼 이재용 회장은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공될까요? 불발될까요? 성공되죠. 왜 그럴까요? 자, 실제로 한번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의 약점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과거에는 휴대폰이라는 부분의 모바일에만 한정돼 있었어요. 갤럭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하나의 완성품이자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더 이상 휴대폰에 대한 교체 수기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10년 쓰는 분들도 있죠. 5년 쓰는 분들도 있죠. 이걸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럼 방법은 뭡니까? 하나의 결론이 나오죠. 새로운 걸 개발해야 되는구나. 휴대폰이 아닌 AI 인공지능 시대에 전 세계가 원하는 어떠한 HBM이라고 하는 이 고대역 반도체를 개발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명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쥐타짱 교수님 근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고요. 올랐다가 빠지고요. 올랐다 빠져요. 근데 이때는 왜 그랬어요? 생각하실 거예요. 이유가 있죠. 자, 미리부터 말씀드린데 31일 날 무엇이 나오죠? 삼성전자의 본실적이 나와요.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인 여러분 또 어려워요. 여기서는 실적 좋아요라고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시장은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맞아요. 개발, 퀄 테스트. 그죠?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 근데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주가 놀랐어요.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라고 하면 가채점 결과예요. 본채점 결과는 31일 날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요 부분은 제가 실적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부분 자료 하나 첨부해 놓을게요. 영상 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셨어요? 예. 신고가. 자, 신고가 가보자. 라고 해서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이날의 실적도 우리의 하나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지만 좀 시간이 걸려요. 자,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추정하겠다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기금 투자자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에 주가가 올랐던 거는 디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타짜한 교수님 또 어려워요. 뭐냐면 우리가 이 전 세계 시장의 80%를 생산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군데만 묶어도 전 세계 시장의 반도체 시장에서 이 디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메모리 시장이라는 표현을 해요. 독과점이에요. 근데 생산을 줄였다 말았다 할 수 없었어요. 왜? 공정위 위반. 전 세계에서 제재를 해요. 니네들 이거 단가 막 조정하지 마. 이런 거예요. 담합하지 말라고. 근데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어. 라고 해서 생산량을 줄였어요. 주가의 급등이 나왔죠. 근데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생산량을 줄이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빵을 조금만 만들어요. 빵값 올라가죠.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한정돼 있으면 그래서 어거지의 주가 상승이 나오니 하락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는 왜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죠? 오, 정확하십니다. 대만의 폭스콘. 사실 반도체 시장에 우리 쌍벽을 이루는 시장이 어디죠? 대만입니다. 대만. TSMC 들어보셨죠? 대만이라는 이 회사에서 화재 사건이 나왔어요. 반사적, 즉 얘가 못 벌면 내가 잘 벌 수 있다는 느낌.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올랐다고요. 근데 아마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요건 단발적일 거예요 라고 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요거 한번 보고 그리고 라이브 혹시 참여 가능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세요. 자, 요 부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라이브 영상 그죠? 라이브를 간간히 진행하고 있죠. 그때 제가 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라이브가 어떤 건지 보실래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재밌습니다. 이때 당시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 대만 폭스콘 공장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라이브가 이런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IT 관련 주제가 그래도 자, 요 부분 신고가 이것도 뭐 여기서 한번 받아내 보자 했는데 급등 나오고 계속 급등 나왔죠. 이게 4월 8일 날짜예요. 좀 땡겨서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4월 8일 이때 4월 4일이네요. 4월 8일, 4월 4일 찍고 요 부분에서 SK하이닉스 물론 이 대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대만 이슈가 언제까지 계속 화제가 유지되는 게 아니죠. 풀리겠죠. 그럼 바로 그게 재가동됐습니다라고 하는 동시에 주가 회선을 이끌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체제로 바이오 업종 자 이렇게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도 증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대만의 폭스콘 공장에 대한 화재 사건 이게 단발적인 이슈라서 빠질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사실 제가 6월 달 들어오면서 분기 실적 발표될 거고 이 엔비디아의 주가의 상승률을 보면서 분명 우리 삼성전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해서 라이브에서 도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네요. 혹시나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라이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장중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저 개인 번호 한번 남겨볼게요.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그냥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그래도 대한민국 가장 큰 주식을 보유하고 가지고 가신 분인데 제가 그래도 공인이자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도와드려야겠죠. 자, 이 부분으로 제 개인 번호예요. 010-4822-8706입니다.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공개 방송 여러분들 링크 주소 여러분들께 발송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일단은 이제 31일에 실적이 나온다고 했죠. 그쵸? 요 한번 시나리오 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고 라이브를 들어오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자료 하나 보내드릴까요? 이 부분의 자료를 그래도 미리 보내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자, 삼성전자 31일 실적 추정치 그리고 HBM 고대역 반도체 수주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봤어요. 자, 우리 31일 날 나올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이 부분은요, 이 IT를 다루는 증권사 7명의 의견을 좀 담아놨는데 그들은 분명 우리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요. 그 수주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하고 앞으로 어느 정도 기존에 있었던 부분의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업계 한 7년 이상 된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이 삼성전자에 대한 수주 잔고를 파악을 하거든요. 이 부분 제가 추정치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수혜주 삼선 여러분들 중소형주 중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부분에서 반드시 지분 구조가 있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은 HBM 고대역 반도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 종목을 한번 첨부해 봤네요. 자, 이 부분도 라이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들어오시고 그러지 못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 개인 번호예요. 라이브 링크 주소와 이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 주식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여러분들 화이팅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장중 라이브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HBM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쉽게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공개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오시고 중간중간 제가 연기금 세미나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만약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참여할 때 비용이 들진 않아요. 삼성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몇 분이나 참여를 원하시는지 보고 뒤에 소강당을 한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나 한번 뵈시죠. 자, 삼성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전망치 관련된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1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상당 부분 이제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 하나요. 요런 현상이 나왔을 때가 인지된다라고 한다면 항상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제가 그때는 조금은 덜고 가시죠 라는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